철수가 놀자고 영희를 부릅니다.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갑니다. 대문? 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어쩌면 별로 관심 없을 수 있는 주제일 것 같고, 또 반면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를 타고 다니다가 제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책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 그럼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 유유출판사의 책 먹는 법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어떤 작가 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희경 작가이고요. 김희경 작가는 대학원에서는 한국사를 공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 강사를 잠시 하다가 이제 학계를 떠난 다음에 논술 강사를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집필 활동들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독서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독서회의 강사로 약 20년간을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김희경 작가는 책 읽기에 재미를 느끼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 막 책을 보면서 막 나나나 하고 막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 소리내서 잘 읽는다고 칭찬을 해줬더니 그걸 계기로 이제 책 읽기에 즐거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긴 한데 저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됐죠. 저는 어릴 때 선풍기를 켜다 놓고 선풍기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럼 선풍기 바람 때문에 소리가 약간 옆으로 퍼지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제가 잘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얘는 커서 데모하겠네 뭐 이러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 다른 반응이죠. 물론 뭐 데모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참 다른 히스토리를 갖고 있네요. 일단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머릿말부터 해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 법, 질문하면서 읽는 법, 어쩌고 그리고 여름날의 독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저는 이 중에서 여기 질문하면서 읽는 법, 그리고 어려운 책을 읽는 법,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문학을 읽는 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이런 많은 내용들을 관통한 단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작가는 첫 페이지부터 끝날 때까지 쉼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는 법 페이지에도 바로 밑에 왜 읽는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희경 작가는 가장 크게 말을 하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단 하나의 질문, 각기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책을 읽는데 그러면 과연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이 김희경 작가는 질문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질문하면서 읽는 법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책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삶이 던지는 질문에 집중하는 독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편에서 제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저런 지식과 정보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사이
정작 내 인생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온갖 정보들에 취해 마치 모든 걸 아는 듯이 착각하기 십상이죠.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한 채 섣부른 지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야말로 식자우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제가 줄쳤던 어려운 책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지뱅이인지 모지렉인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본인이 아는 부분만 계속 읽으면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을 테니까, 전혀 모르는 부분, 굉장히 문과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편한 어떤 이과적인 책을 조금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읽으면서, 근데 어려운 책을 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 무조건 약 70쪽 정도는 무조건 읽기로, 김희경 작가님은 나름의 규칙을 세웠다고 해요. 70쪽 정도 읽으면 그 책이 조금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다음은 조금 더 잘 이제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70쪽을 읽었는데도 너무 모르겠다면 그때에 대해서도 뭐 덮어도 되니까, 아무튼 그러한 규칙을 세우고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무조건 100페이지는 읽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안 읽어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다음 문학 읽는 법입니다. 이 문학 읽는 법에는 앞쪽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파이 이야기 아시죠? 파이 이야기, 막 호랑이 나오고 막 인도 아이 나오고 막 그랬던 파이 이야기를 쓴 캐나다 작가 얀마텔인가? 얀마텔이라고 하는 작가가 캐나다 수상한테 편지를 썼대요. 100일통이나 꾸준히 각하 문학을 읽으셔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뭐 의례적으로 답장이 있긴 했지만 안 읽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 봐요.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근데 얀마텔이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 라고 읍소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얀마텔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21세기에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논픽션보다 문학이 더 절실하며, 국민을 잘 이끌려면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꿈꾸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101통이나 썼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너나 읽지 왜 다른 사람의 독서 어떤 습관? 독서 스타일까지 네가 관여를 하냐라고 했을 때 얀마텔은 또 멋지게 또 한 방 날려요. 일반인이라면 나도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를 이끌 지배자라면 나는 그가 어떤 책을 읽는지 그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만약 수상이 문학을 읽지 않는다면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어디에서 얻고 인간다운 감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무엇을 근거로 상상하고 그 상상의 색깔과 무늬는 무엇이겠느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뭐 할 말 없죠. 이렇게 얀마텔이 101통의 편지를 자신의 수상한테 막 썼던 그 글이 이제 모아서 책으로 나왔다고 해요.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리고 그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책 앞에 저희의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썼던 편지가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의 내용은 자신의 수상, 하퍼 수상은 똑똑은 하지만 재미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니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주 올바르네. 아주 올바른 문학인이야.
한국 같았으면 그런 편지를 쓰고 했으면 찰컹찰컹 했겠죠. 갑자기 막 이제 뭔가 뚱뚱하고 선글라스 낀 사람이 갑자기 밤길에 막 옆 뒤에 따라 붙고 그러면서 이렇게 찰컹찰컹해서 갔겠죠. 하지만 캐나다는 그렇진 않았나 봅니다. 아주 선진한 나라네요. 이렇게 문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문학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읽어야 되나? 문학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나한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자주 잊을라 하면 또 생각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회부평서 또는 뭐 정치외교 관련 서적 같은 건 뭔가 내가 세상을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문학을 읽을 때는 내가 혹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독서 슬럼프에 조금 빠질 때가 있고 최근에 특히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매우 듣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학은 어떤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이해하고 너희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어떤 세상을 좀 더 깊고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학은 내 속에 있는 너무도 많은 나를,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 안의 슬픔과 절망과 수치와 상처를 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웃고 느끼고 꿈꿀 수 있는 내 안의 힘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은 인간을 알기 위한 자료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문학 좋죠. 근데 문학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냐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문학에도 종류가 있지만 시로 생각을 해보면 이 김희경 작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거든 특정 시인을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본인 동네에 지역에 김수영 작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김수영 작가의 시를 쫓아서 읽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아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우리 동네 출생이었다니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각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시를 더 확장해서 읽게 될 수 있다라고 추천을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시인이 없나 찾아봤죠. 아직 못 찾겠더라고요. 뭐 누가 있긴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문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말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후라면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고 처음 본 낯선 사람이 때려주고 싶게 미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 문학책을 펼쳐보세요. 먼지 같은 나나 별 같은 당신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숭고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천천히 마음을 기울여 읽는다면. 문학 읽어야겠네. 이 책에서 전하는 바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린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인 것 같고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도 있고 실질적으로 책을 어떻게 그럼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책을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중에 짧게 말씀드리면 고전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뭐 논어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읽을 때 제안하는 하나의 방법이 첫 번째는 해설이 있는 그런 고전을 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역이 단 하나의 버전이라면 그러면 번역에 대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거 있음에 감사하면서 일단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물론 그 글을 쓴 사람 되게 유명하지, 논어를 쓴 공자 물론 훌륭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그 사람을 맹신하지 마라. 조금 거리를 두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책은 저는
아쉽지만 이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 추천해요. 유유출판사의 책 먹는 법, 든든한 내면을 만드는 독서 레시피입니다. 안녕!